자, 이거 되게 중요하겠지. 3차 함수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가는지를 찾는 건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엄청나게 중요해. 얘를 찾는 게 핵심이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찾냐면요. 도함수를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0으로 맞춰놓고 x값을 구하면 그 x값이 3차, 4차 함수에서는 뭐가 된다? 극대 혹은 극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얘예요. 핵심은 증간표의 핵심은 f-x는 0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요 증간표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좀 머릿속에 잡아두면 됩니다. 자, 요거요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자. 시작. 증간표는 x, f-x, fx. 핵심은 f-x는 0. 한 번 더. 증간표는 x, f-x, fx. 핵심은 f-x는 0. 이거 왜 찾는다고? 뭐 찾아내려고? 극대 극소 찾아내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이제 증간표 작업해가지고요. 예, 극대 극소의 차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증간표를 이용하는 거하고 증간표를 안 이용하는 공부 좀 쉽게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고생하는 학생들의 풀이 두 가지 한번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이다. 증간표를 이용하여 극대 극소 값의 차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f-x는 0부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씁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는 0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3으로 나눠버렸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아이고 미쳤구나. 3 없으면 안 돼요. 3 달고 다닙니다. 3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적었어요. 자, 얘 인수분해 되지? 인수분해 하면 뭐 나와? x-1, x-3은 0이다 라는 이와 같은 값이 나와서 오! 0으로 만드는 x값 뭐하고 뭐야? 1하고 3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냈어요. f-x는 0이 핵심이다 라고 했을 때 핵심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주의사항 생략해도 될 것 같은 3을 선생님이 생략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얘가 또 실수 포인트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 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묶어두고요. 실수 포인트라고 요렇게 적어놓고 우리가 밑에 받아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간표를 위한 f-x에서는 증간표를 위한 좀 받아쓸 게 많아. 글씨 조그맣게 쫙 적으세요. 증간표를 위한 f-x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생략하면 안 된다. 최고차항의 개수를 생략하면 안 된다. 특히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조심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조심한다. 특히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조심한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예, 계속 씁니다. f-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할 때 f-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할 때 음수인 개수를 생략한 후 대입하면 생략 말고 지워버린 후로 바꿀게요. 죄송해요. 음수인 개수를 지워버린 후 대입하면 음수인 개수를 지워버린 후 대입하면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증간표 작업을 할 때는요 이제 부호에 대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부호를 판별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을 써먹어. 이런 식을 안 써먹고 근데 내가 여기가 음수였는데 얘를 생략하고 여기에 대입했어.
뒤에 값이 음수가 나왔어. 그럼 앞에 음수 있으면 원래 양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얘를 지워버리면 부호가 거꾸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양수일 때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음수가 될 때는 부호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선생님 양수일 땐 줄고 음수일 땐 살리면 되지 않나요? 사람의 습관이 그렇지 않아요. 지우는 습관이 있으면 끝까지 지워버려요. 왜? 대부분의 문제는 양수거든. 가끔 음수가 나오거든요. 가끔 실수 포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아예 실수 포인트라고 머리에 기억하시고 양수 3 하나 더 써주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 그냥 버리지 말고 계속 붙여가지고 달고 다니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1하고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증간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간표는 선생님이요. 세 개에 대한 정보를 달아놓는 겁니다. 라고 했죠. 뭐뭐뭐 시작. x, f-x, fx 요 순서로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에 제한 조건이 있는 거야. 얘는요, 선생님 마이너스 3 이상 7 이하예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끝을 마이너스 3하고 7을 달아놓고 요 사이에 중요한 극대극소 정보를 이용하는 건데 얘는요, 그런 제한 조건이 문제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냥 비워두고요. 뭐 무한히 앞으로 뒤로 가겠지.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에서 찾아놓은 1하고 3이라는 숫자 있지? 그 1하고 3이라는 숫자 사이도 땡땡땡으로 연결해서요. 이런 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왜? 이 그래프에서 핵심 포인트는 1과 3밖에 지금 현재 없는 상태거든. 그러면 x가 1일 때 f-x의 값은 무조건 몇 나와? 0 나와요. 3일 때도 f-x의 값은 무조건 몇 나와? 0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호를 판단할 거거든요. 부호는 이런 식을 이용해서 판단하면 좋아요. 1보다 작은 수 하나를 대입을 하는 거야. 이 땡땡땡 중에 있는 수 뭐 대입할래? 0 대입하는데 0을 여기에 대입해보는 거야. 00 대입하면 전체 숫자는 양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양수 나오지. 양수가 나와 라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표시해두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1과 3 사이에 있는 만만한 수 2. 2 대입하면 전체 수는 양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음수.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이제 3보다 큰 수 100만 대입해버릴 겁니다. 100만 대입하면 얘 양수 나와요? 음수 나와요? 양수. 실수 포인트는요. 음수를 생략했을 때 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주의사항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 때문에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그림이 되냐면 증가하다가 플러스를 보고 이렇게 화살표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마이너스를 보고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개형의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라고요. 마지막에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 있고 함수값 찾으셔야 돼요. 함수값은 쉽지. x가 1일 때에 f1이 함수값이잖아. x자리 1 대입해봐요.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플러스 1 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5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x가 3일 때 fx 값도 구해보세요. 몇 나옵니까?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증간표 보통 그래프 그릴 때 사용합니다 라고 했죠? 자, 이렇게 증간표를 해놓고 나면 아우 저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구나. 보이죠? 개형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구나. 자, 요 극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겠구나? 1,5가 될 거고 요 극소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겠구나? 3,1이 나오겠구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증간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구하래요. 답은 4. 왜? y좌표값이 극대극소죠? 5 빼기 1은 4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증간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증간표 안 쓰고도 이거 답 내는 애들 되게 많아요 라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은 급할 때 시험에서 이렇게 작업하셔도 돼요. 얘를 딱 보면 벌써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지. 오,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런데 얘가 극대값 극소값을 갖고 있대. 게임 끝났어. 얘는 무조건 이런 그래프야. 됐죠? 그러면 내가 극대하고 극소를 찾으려면 뭘 찾으면 돼?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몇 주니까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3 앞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데리고 다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3에 x-3 x-1이니까 2하고 3인데 얘가 작으니까 1이 나올 거고 얘가 크니까 3이 나오겠구나. 오씨 1로 봐 막 이래가지고 1로니까 몇 나옵니까? 5 3로니까 몇 나옵니까? 1 얘가 극대 극소 답은 4. 보통 증가표 없이 이렇게 그려요. 급할 때는.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처음 배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과제물을 풀 때 증간표를 이용하여 라는 말이 나오면 얘가 훨씬 빠른 건 알지만 증간표를 이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고 왜 그 증간표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3차, 4차까지는 우리가 개형을 예상할 수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이 이과 미적분에서 배우는 그래프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무조건 증간표예요.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9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 이거 조그맣게 해야겠다. 자, 그래프와 증간표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증간표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 가다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네. 1번 중요할 것 같아? 안 중요할 것 같아? 중요할 것 같지. 그러면 앞에 우선 땡땡땡 잡아주고 우선 첫 번째 여기에 뭐라고 채워놓는다? A라고 채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그림 다시 땡땡땡 진행되다가 어디에서 중요할 것 같아? B에서 중요할 것 같죠. 계속 진행하다가 어디에서 순간 중요할 것 같아? C에서 중요해요.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구간.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계속 중요할 것 같아? D. 어디에서 중요할 것 같아? E. 어디에서 중요할 것 같아? F. 어디에서 중요할 것 같아? G. 어디에서 중요할 것 같아? H. 그리고 땡땡땡. 자,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그래프에서 어떤 점들인지 이해가 되시죠? 극대 극소거나요. 혹은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1로 싹 넘어가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포인트들이 바로 극대 극소에서 표현이 될 포인트들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기해봐. F-A는 F-A는 0. F-B는 없어요. 그냥 X표 쳐놓으세요. 얘 불가능해요. F-C는 0. F-D는 0. F-E는 0. F-F는 0. F-G는 구할 수 없다. F-H는 0이다. 이런 식으로 해놔요. 자, 이게 핵심이 되는 포인트들이고요. 이제 뿔마 뭐 이런 거 작업하셔야겠죠? 그래프를 보면서 여기는 뭐가 되겠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그림을 보면서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얘를 보면 플러스는 이렇게, 마이너스는 아래, 플러스는 위쪽으로 화살표, 마이너스는 아래, 플러스는 위쪽으로 화살표, 마이너스는 아래쪽으로 화살표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함수값 표현하려면 얘는 FA, FB, FC, FD, FE, FG, FH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FA부터 FH까지 쓴 것 중에서요. 앞에서부터 쭉 부르는 겁니다. 자, 극대값만 찾아보자. 극대값 뭐야? FA는 극대값이죠. 그럼 FB는 극소값이죠. 자, FC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FD는 극대값이에요. FE는 극소값이에요. FF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FG는 극대값이에요. FH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자. 이제 이게 없다고 치자. 없다고 치고요. 우리는 이 밑에 있는 정보만 한번 보면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해요. 요거 없다고 치고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급대가 됐네.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됐다가 감소가 됐구나. 그러다가 다시 극소가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는 0이었는데 얘는 급대 극소 아니고 다시 증가하다가 급대가 되면서 감소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걸 보고 계속하는 거. 극소가 됐네. 극소가 돼서 다시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급대 찍고 내려오다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또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라고 우선 요 정도까지 우리가 개형을 잡을 수 있지. 사실 원래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요 같아요 달라요? 예, 달라요. 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를 개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아예 안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 맞아? 개형이 뭐야? 계략적인 형태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나오는 3차, 4차 함수는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래프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어디에서 어떤 것들이 나올 거라는 핵심 정보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증간편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그냥 냅두고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올리지 않고. 자, 1번 f-a가 0이라도 x는 a의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fa의 값은 극값이 아니다 라는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번 문장 읽어봐. 거기에 극값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아요. 맞는 말이지. 자, 그러면 그 맞는 말 케이스에 해당되는 게 1, 2, 3, 4, 5, 6, 7, 8번 중에 몇 번입니까? 1번 케이스에 해당되는 얘가 6번, 3번, 8번. 3번, 6번, 8번이라고 옆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3번, 6번, 8번 케이스를 얘기해요. 자, 두 번째 문장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맞는 말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몇 번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2번과 7번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의 핵심을 다시 한번요 간단히 좀 아래쪽에 여백 있죠?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우리가 배웠던 거 이제 떠올려 보니까 그래, 도함수의 활용 1에서 다시 계속 배웠던 게 뭔지 정확히 기억하고 가야 돼. 뭐뭐 배웠다 그랬어? 세 가지 배웠는데 시작. 예, 접방 배웠어요. 접선의 방정식. 또 롤의 정리 배웠어요. 또 평균값의 정리 배웠어요. 이렇게 3개 배웠죠?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2에서는 뭐를 배우고 있습니까? 증가 감소부터 배웠어요. 맞습니까? 증가 감소를 배웠고요. 극값에 대한 이론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증가 감소에서 여러분이 다루는 도함수의 활용의 꼴은요. f-x가 0보다 크다. f-x가 0보다 작다. f-x는 0 이상이다. f-x는 0 이하이다. 이런 부등식 위주로 주로 배웠다면 이제부터 극값에서는 도함수의 활용이 어떻게 활용된다? 핵심은 f-x는 0이라는 개념이 핵심 포인트다 라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녀석을요 가장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우리 10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x가 x는 a에서 극값 b 가질 때 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예, 조금 표현에 살을 살짝만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fx가요.
아무 함수면 안 돼요. 언제냐면요. 정구간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인 예, 왜? 우리가 사실 지금 이 문이과 공통 미적분에서 배우는 다항함수들은 그 함수들은요, 막 지수함수로 오구함수 이런 복잡한 함수가 아니라 그냥 3차, 4차 같은 다항함수야. 되겠습니까? 정구간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인 fx가 x는 a에서 극값 b를 가질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문장은 두 개의 식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일까? f의 a는 b 이런 표현. 그리고 또 f 다시 a는 0. 그죠? 왜? 이렇게 0이라고 쓸 수 있는 건 정구간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라는 전제 조건 때문이에요. 왜? 뾰족하면 이런 얘기 못 하잖아. 근데 뾰족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아래 있던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를 읽은 여러분에게 얘기해볼까? 우리가 극대값을 안다는 것은 극대에 해당되는 x값 하나를 구해서 fx에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즉 우리는 미지수 몇 개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4개. 그럼 식이 몇 개가 확보돼야 된다? 4개. 문제 속에 4개의 식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풀 수 있는 거야. 풀어보십시오. 답은 2. 15초에 같이 볼게요. 마무리 지으십시오. 요 반에서 대본 가는 학생 너 셋이지? 아니구나. 찬혁이는 아니구나. 승아 착각했어? 착각했어. 뭐지? 대본고 가는 학생들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학교 선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저 대학 가야 되는데 선행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막 이런 모드 알지? 그 선생님 도저히 학교 수업 고등수학 막상 겨울방학 때 좀 하려고 했는데 상도 하나도 못 쫓아가겠어요. 막 이런 좀 되게 우울하고 슬픈 모드로 이제 막 쫙 깔고 나가면서 한마디 하지. 그런데 선생님 저 진짜 수학 잘해서 대학 가고 싶은데 지금 답이 없습니다. 딴 애들 보니까 친구들은 선행을 엄청 많이 해왔더래요. 이런 분위기로 나가면서요. 어지간하면은 금요일날 저녁 때 이제 엄마 차 타고 나와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업을 다 듣고 가세요.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오전에 대공고 종교활동 시간에 수업이 없어요. 일요일 오전에 수업이 없어요. 그런데 왜 수업을 들으라고 하냐면 특히 문과가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이 3월 달부터 이과 미적분하고 기하벡터 수업을 해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수업을 꼭 들으세요. 고1인데요. 예. 올해 수업이 진행이 되면 내년에 그 수업이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이제 고3 때 수업을 들어가겠네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들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들어주세요. 작년에 그 수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들을 수 있는 학생이 없어서. 예.
그 전에는 됐고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이과 미적분하고 기백은 1년 만들어서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또 없으니까 또 1년 키워서 올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가서 올해 그게 들어가니까 수업을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꼭 간곡하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어머님이 사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정하면 선생님이 딴 애들 야 니 빼주면 딴 애들 다 나간다는데 안 돼! 이래버리거든요. 어머님한테 이제 교육을 좀 해서 저희 애 대학 보내야 돼요 막 이러면 선생님이 거기다 대고 아이씨 안 돼요 어머님 못 나가게 이 말을 못하는 게 그 얘기는 뭐야? 아이씨 걔가 대학 가든 나랑 말든 뭔 상관이야 안 돼요 대학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 학교에 있어요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드로 이제 해가지고 가서 이과를 가실 분들은 그 수업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어려워요. 선행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이과 미적분하고 기하 벡터는 그냥 포기해요. 공부나 전교 1등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멋모르고서는 공부를 하다가 고2에서 고3 넘어갈 때 이렇게 좀 이동해요. 그러다가 이제 수능 시험이 됐을 때 그 하위권에 멋모르고선 이과에 이제 문기적 되던 친구들, 선행 안 된 친구들은 갑자기 문과 쪽으로 이제 선택 수학을 체크를 해서 시험을 보는 애들이 또 몇만 명이에요. 되게 힘든 과정이니까 미리 준비를 해두시고요. 또 하나, 왜? 이과 쪽 상위권 애들은요, 찬영이 같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돼 있어요. 찬영이처럼 막 기하 벡터까지 막 그 3번씩 4번씩 돌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고등수학 시작했어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상상보다 훨씬 많은데 그 친구들은 100이면 100 다 이과 수학 쪽을 택해가지고 거기에 있어요. 문과 애들하고의 경쟁이 아니라 이과 수학 쪽으로 전원 다 진입이 돼 있는 상태라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싸움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3차 함수구나. 좋았어. 3차 함수는 선생님이 무조건 2차 도함수의 힘빨로 움직이는 거라고 했어. 라고 했죠. 그래서 도함수부터 어차피 써먹을 거니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f-x는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파악해. 오씨, fx 극대값 구하려면 a, b, c, d 다 알아야 되네. 미지수가 몇 개? 4개예요. 식이 몇 개면 엄청 좋겠다? 4개면 좋겠다. 자, 지금부터 식 4개를 찾아볼 건데 우선 첫 번째 표현. x는 0에서 정구간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인 3차 함수가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데요. 첫 번째 식 뭐예요? 시작! f의 0은 마이너스 2. 두 번째 식 뭐예요? f-0은 0이에요. 자, 그리고 곡선 y는 fx. 이 함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더니 3차 곡선이 나왔는데 이 위에 점 1,1이에요. 뭐가 되겠습니까? 시작! f1은 2예요. 그런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9랍니다. 시작! f-1은 9. 미지수 4개, 식 4개 구할 수 있다요. 자, 그래서 얘는 상수항이지. f0은. 와, fx의 상수항은 d네. d가 마이너스 2가 나왔구나요. 자, f-0의 의미도 뭐야? f-x라는 이 함수의 상수항을 말하지요. c는 0이다요. 자, 0이라는 건 어떻게 그냥 해버리면 돼? 그냥 아예 없다고 지워버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1 구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자, d 자리에 이미 구해놓은 마이너스 2를 적어 놓을게요. 얘는 2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f-1 구합니다. 3a에다가 플러스 2b는 9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연립해서 풀 거예요. 자, 2a 플러스 2b는 몇 나옵니까? 8.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배씩 해서. 그래서 빼버렸더니 a는 1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a의 값이 1일 때 b의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황을 좀 알았어. 그래, f-x라는 것은 a가 1이니까 3x의 제곱, b가 3이니까 플러스 6x 이런 식이어서 3x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되네. 0하고 마이너스 2에서 극대극소 이런 게 생기는데 a가 양수죠. 양수니까
극대극소 생기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구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므로 극대값 구하려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F의 마이너스 2만 구하면 되겠죠. 왜? 얘가 마이너스 얘가 0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게임은 끝난 거지. 그래요. F의 마이너스 2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A 자리에는 1 대입하면 써줄 필요 없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8. 자, B 자리에는 3을 대입을 할 거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되겠어요. C는 없고요. D 자리에는 마이너스 2를 해줬습니다.